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1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오늘도 최저임금 청년 유니온 2020년 최저임금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좀 저희가 실태조사, 왜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는지에서부터 실태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래서 청년 유니온의 올해 최저임금 운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또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이번 주 상담 111.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대를 파헤치는 코너, 그리고 유니온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지난 111회에 이번 주 상담 111이 나갔어요. 그래서 뭔가 네, 그렇죠. 뭔가 좀 운명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111회에 넣어봤는데, 제가 이번 주 상담 111이라고 말을 하면서 글로는 오늘의 상담 111이라고 저도 이제 딱 첫 차니까 한번 볼까 했는데 오늘의 상담 111 하면서 이게 맞나? 저도 헷갈렸어요, 순간. 그래서 딱 보면서 아닌데 이번 주 상담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가지고 계속 이번 주 상담 111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이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가리 한 코너로 이제 저번 주에는 격주로 설명드렸지만요, 갑자기 승격됐습니다. 매주 진행되면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등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시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대해 궁금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요, 4대 보험과 관련한 노동 상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잘 몰라 하시는 부분이 바로 4대 보험인데요. 오늘은 4대 보험료 납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 될까요? 네, 이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학원에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오전 10시부터 7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우리 학원은 4대 보험 들지 않는 곳이라며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고, 3개월 동안 수습을 핑계로 100만 원을 받고 이랬습니다. 원장은 월급뿐 아니라 다른 돈들도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거짓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밀린 임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제 체불임금 신고로 인해 4대 보험료를 원장이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학원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던 것인데 제가 지급을 해야 하나요? 이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법적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체불임금을 이제 받아내시게 되면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경우였고, 이 납부하게 된 경우도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던 것을 체불임금 신고를 통해서 이제 파악하게 되었고, 이제 그걸 청구하게 된, 국가가 이 원장에 청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거랑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사장이 4대 보험료를 들지 않겠다
들지 말자 이렇게 합의 좀 이렇게 종용을 하면서 결국 들지 않으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게 좀 이런 분들에게 좀 유익한 상담과 상담 답변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담을 좀 살펴보면 방금 이제 치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원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던 것인데 근로자가 4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나요? 와 이에 대해 소송이 들었을 때 법적 대응을 할 방법은 없나요? 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유니언센터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4대 보험,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관련 법이나 관련 법에서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전액이 사업주 부담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동자는 각 보험료 부담액을 사업주가 원청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몇 천만 명의 근로자들한테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납부하도록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시스템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괄 원청 징수하도록 하자 약간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노동자한테도 이제 근로자 부담금이라고 부르는 보통 50%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상담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공단이 4대 보험 미가입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보험료를 징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근로자분에게는 이제 근로자 부담금 내야 하는 40% 내야 하는 4대 보험료의 50% 정도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나 아니면 사업주가 미가입하면서 과태료를 내야 될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 사업자가 내야 할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근로자 부담금을 이제 그 노동자분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요, 선생님께서는 이걸 상담을 주신 이제 그 노동자분께서는 근로자 부담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점 같은 경우에는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위입니다. 일단은 소장 한 번 작성하는데 3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적어도 50만 원은 듭니다. 보통 70만 원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 사업주가 이 50만 원 내는 게 아까워서 변호사도 안 쓰고 자기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이상하게 썼다고 했다. 그럼 바로 기각이 됩니다. 그럼 사업주는 입장에서 30만 원만 날리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 든다 해도 최소한 70에서 80만 원은 들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해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셔야 하는 이제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 뿐이니 4대 보험료를 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 관련해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답변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4대 보험을 사업주가 가입시켜주지 않거나 아니면 혹은 노동자 본인이 거부해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이라든지 해고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체불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건다든지 아니면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단에 간다든지 등등 다 이러한 구제 신청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경우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하는 대상과 기간은요, 주에 15시간 이상 아니면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요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요. 아니면은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무가입 대상이 된 분들이 노동자분은 가입하고 싶었는데 사업주가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본인의 4대 보험 납부하고 있는 지위를 획득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해서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보험료 50%를 납부하시는 것을 통해서 피보험 자격,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들었다는 자격을 최대 3년까지 소급해서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산업장이 폐업했어도 이거 같은 경우 가능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청하시려면요 사업장 관할,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급지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사대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만 요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셔서 많이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제 전일제 근로자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4대 보험료를 20만 원 정도 소득 납부하시니까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가입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로 무조건 분류가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무조건 자기가 100% 내요, 본인 부담금을.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금 50%를 내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획득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나중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할 때 진짜 며칠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가끔씩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는 상관없이 180일 이상의 이제 고용보험을 자격한 사실이 있으면 사실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 퇴직할 때 근로자 비자발적 실업 미화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며칠의 기간이 부족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단기 아르바이트, 백화점 단기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설명드리면요, 보통 백화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판매직으로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가시면요, 보통 백화점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4대 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2주 정도 일하고 2주 정도의 근로계약을 맺어서 2주 정도 일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끝나면은요,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못 채웠던 고용보험 가입 일수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당하시지만 잘 모르시는 4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유니온센터의 저와 아니면 다른 상근자분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온센터의 송하민과 7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분이 또 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여기 마이크 앞에 앉으셔서 굉장히 설레 보이시는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채은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치리님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임시 떼자. 아니 언제까지 임시? 그래요, 이제 임시 떼자. 그냥 DJ 치리 가자. 너무 잘하는데? 여기 고용주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린다. 아니 무슨 행패죠 이게? 너무 잘하는데 임시 이제 떼자. 네, 임시를 드셔야 돼. 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모든 건 다 임시죠. 네, 좋네요. 네, 영민님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화에 이어서 네, 제가 잘 갑자기 부탁드립니다. 튀어나왔어요. 네. 이것도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뭘 얘기하려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게 뭐야? 저희가 원래 오늘 이거 팟캐스트 녹음을 준비하면서 그 롤플레잉을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 최저임금님으로 사실 제가 이제 최저임금님. 최은님 모시고 또 주유수당 씨로 영민님을 모시고 또 안녕하세요, 15 미만 주유수당 씨. 씨로 보영님. 보영을 모시고 같이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팟캐스트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좀 와닿지 않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아주 새로 했는데 네,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붙잡혀가지고. 아니 그래서 갑자기 취소가 돼서 갑자기 취소가 됐다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붙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고향에 돌아온 느낌인가요? 네, 그럼요. 저 원래 미디어 팀장으로 시작했잖아요. 아니, 미디어 팀장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지. 그냥 DJ 꾸미로 청년 유니온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앞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들도 저 보고 싶으셨죠?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꿈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냥 아 진짜? 네. 그래요. 뭐 그럼 채은님, 뭐 영민님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실태조사 하면서 전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실태조사에 특히나 온라인으로는 의견들, 기타 의견이죠?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한마디 다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들려드리면서 우리끼리 수다를 좀 떨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쪼개기 고용이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의 준수 실태와 관련된 문제인식이 있는 내용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 채은님 읽어주실까요? 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시간을 줄이거나 암묵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조용히 따라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 영민님. 네. 얼마 전까지는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17시간, 18시간 정도 일하면 25시간 일하는 애들도 있는데 왜 15시간 조금 넘긴다고 주휴를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주휴당을 안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다. 원래 계약 시간이 26시간인데 추가해서 30시간을 일하든 35시간을 일하든 근무하게 되어도 주 2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준다. 그렇다고 20시간을 일하면 2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는 것 같진 않다. 대기업의 가게에서 일할 때는 이런 부분이 명확했지만 개인이 하는 가게다 보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차라리 최저임금을 조금 더 높이고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다들 혹시 마지막 거 사무실에서 쓰신 거 아니죠? 저 이거 마지막 거 보고 이거 너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관통했어. 네, 그대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조합원이신가? 어쨌든 이제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휴수당을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현장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부분부터 얘기하면은 26시간인데 추가해서 30시간을 일하든 35시간을 일하든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거면은 참고로 이거는 일시적인 거면은 이제 그 뭐 15시간 가령 뭐 원래 14시간 일하기로 했다가 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업주가 20시간씩 시킨다. 그럼 이제 근로계약 시간, 소정근로 시간을 20시간으로 변경한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거의 사실상 고정적으로 20시간을 넘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이제부터 주휴수당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싸워야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저는 그 아까 영민님이 말한 게 너무 화가 났는데 두 번째 읽은 거. 네, 두 번째 읽은 거. 그 다른 애들도 25시간 이상 일하는 애들도 있는데 왜 15시간 조금 넘긴다고 주휴수당 달라고 하냐라고 하는 그 사장님 너무 화가 나. 근데 뭐 이렇게 저는 담당해? 저는 이거 보면서 25시간 일하는 분들한테는 주휴수당 줘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가? 걔네도 안 주니까 너도 그러니까 받지 이게 마라 모르겠는 아니에요? 거예요. 그거를. 그럴 것 같기도 한 거야 이게. 25시간 일하는 애도 안 받는데 왜 너는 받으려고 이거 하냐? 법을 이런 지키지 것 같아서. 않겠다는 거잖아요. 15시간 일했는데 그걸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왜 달라고 하냐? 그럼 난 법을 어기겠다라고 하는 거랑 뭐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냥 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조금이라니까 뭘 또 받아 막 이런 거잖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쵸. 조금이라는데 뭘 또 받아 뭐 이런. 가끔 조금이라니까 더 받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그 뭔가 엄청 법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엄청 뭐 잘 알고 뭐 사실 근로기준법 어디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뭐 현장에서 체험으로 그냥 체감으로 이렇게 느끼시면서 이렇게 관통하는 대답?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문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주휴수당이란 게 참 애매한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제 올해 하려고 했는 것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의식 아닌가. 사실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는 이제 하루에 12시간씩 6일이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뭐 이게 주방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예, 그 가게가 문 여는 시간에 거의 다 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 그러면은 일주일에 거의 뭐 72시간 일한다 치면은 가령 예, 좀 많죠, 그렇다 쳐도. 엄청 많죠. 제가 재작년에 뭐 인터뷰하신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분은 그럼 주휴수당 얼마치를 받냐 했을 때 72시간 나누기 5해서 받지 않거든요. 아.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주휴수당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은 40시간 넘게 일하면은 주휴수당을 받아도 시간당 임금이 1320원보다 낮아지는 거죠. 사실. 아. 그래서 사실 주휴수당이라는 게 대단히 좀 사실은 제도상 애매하긴 한 거는 이제 길게 일해도 마찬가지다. 예, 라고 볼 수 있죠. 길게 일하면 오히려 좀 더 손해를 그쵸. 보는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니까. 거네요. 왜냐하면 주휴수당이 8시간, 그 50시간 일한다고 10시간 주는 게 아니라 8시간만 주니까. 최대.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일하는,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게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막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일하거나 아니면 되게 조금 일하거나 이런 오히려 취약계층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딱 표준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노동법의 보호가 좀 허술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안 제도가 되나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애매해서 이렇게 72시간을 나누기 5 하면 얼마지? 막 이런 거 막 계산해야 되고 막 15시간 일하다가 17시간 일하면 받나? 막 이런 거 계산해 따져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마저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용히 따라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서글픈 것 같아. 좀 슬프죠. 저는 이게 못 주는 거는 그래도 그냥 미안해는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 보통 근데 또 미안해하면 요구를 못 한다. 그쵸. 미안해하면 사장님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그 착해요. 돈은 맞아. 안 주는 착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돈을 안 주는데. 제가 옛날에 첫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때 무슨 졸업 앨범 만드는 그런 데서 일을 했어요. 잠깐 친구 따라서 강남 갔다가 이제 일을 했는데 강남 갔어요, 네, 진짜. 강남은 아니죠. 강북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네,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멋 모르고 20살도 안 됐을 때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사장님이 되게 이게 막 되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 많으니까 좀 더 초과근로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 그때 최저임금 아니면 그거보다 낮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새벽까지 막 일하고 막 그런데 이제 근데 사장님이 막 진짜 어른이 나한테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약간 착해 빠져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네, 그때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게 막 착해 빠져가지고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저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별로 못 하고 그냥 일을 해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막 혼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잘해주긴 했으니까 그냥 저도 그냥 나중에야 이제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나중에 알았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 최소한 못 주면은 인간적으로 미안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 어렸을 때 동생이 치킨집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뭐 야근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야근 수당 안 주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청 인간적으로 해줬나 봐요. 그래서 집에다 말했더니 집에서 제일 나쁘다고 막 이러면서 이게 제일 나빠. 제일 나쁜 거냐 아니면은 제일 나쁘다고 그랬어. 그쵸, 그것도 나쁜 이게 그쵸. 네, 그것도 나쁜 이게 거죠. 되게 케바케군요. 돈 어떻게 주는 데는 생각하십니까? 네. 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나쁘다. 제일 착하게 하는 게 제일 나쁘다. 뭐라 욕도 못 하고 차라리 욕하면은 속이라도 시원하지. 인간성으로 속이는 거야 이건. 그거는 사장님 다 그냥 안 주는 걸로 커버 치는 거죠. 네.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이제 청소년분들 계시다면 특히 어른이 이제 잘해준다고 착하게 해서 네, 맞아. 착하게 한다고 해서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다. 네, 뭐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네, 그쵸. 근데 궁금하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차라리 미안해라도 해라. 그쵸. 아니면은- 미안할 거면 돈으로 줘라. 그치, 미안할 거면 돈으로 줘라지. 이거 세계의 대결인데요. 예, 어렵네요. 저희 한번 다 밖에 있는 사무실 식구분들께도 아, 네, 한번 물어보고. 여쭤보고. 네. 치리님은 뭐예요? 댓글로도. 여기는 지금 미안할 거면 돈으로 미안할 줘라. 거면 돈으로 줘라? 아, 아니지. 그거는 부모님 얘기였고. 어. 네, 부모님이 그렇게 치리의 말씀하셨기 견해는? 때문에 저는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제일 나빠. 아, 그렇군요. 제일 나빠. 내가 뭐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아, 팟빵 좋네요. 댓글로. 어느 쪽 파인가? 나는. 미안하면 돈으로 줘라? 음. 미안해라도 해라.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도 다수 있었는데요. 특히 노동법 위반 신고 과정에 대한 보호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 이거 실태조사 그거 결과 보고서 베낀 건데. 오타죠, 오타. 과정. 과정이군요. 네. 네, 과정에 대한 보호 등의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먼저 저부터 그냥 읽을게요. 최저시급을 못 받고 하는 입장에서 신고자의 신변을 최대한 보호하고 업주에게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주유수당 안 주는 거 신고가 아닌 조사로 찾아야 할 듯요. 당연 힙합인가? 요 이건가? 야. 아니 이거 말투가 되게 이상해서. 잠깐만 다시 할게요. 아 이거 어떻게 계속 웃길 것 같은데. 시모 저 대신 해주실래요? 대신 일단 읽어주세요. 잠깐만, 나도. 심호흡하고, 네, 갑니다. 주유수당 안 주는 거 신고가 아닌 조사로 찾아야 할 듯요. 다시 할게요. 이거 이게 좀 이상하네. 말을 읽어보니까. 이게 웃긴 거라니까. 아, 그런데 다시 읽을게요. 주유수당 안 주는 거 신고가 아닌 조사로 찾아야 할 듯요.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삼자대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주유수당을 안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점주는 알바생이 당연히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2년 가까이 일하고 이번에 점주가 바뀌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도 못 받고 주 60시간을 일했지만 4대 보험을 들지 않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조리가 있지만 알바생은 신고하지 못합니다. 와... 먹먹해지네요. 신고를 할 수가 없나요? 이 경우 마지막 경우는 신고를 여러 가지 뭐 이게 걸리는 것들이 아마 있으시니까 이제 예, 신고를 못 하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예,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되는 문제고 4대 보험에 대한 경우는 이제 사실 소급 적용해서 가입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근로자 부담분도 이제 그 소급 적용해서 한 방에 내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년이면 좀 그일 수도 또 있죠. 실업수당...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를 받는 게 좀 더 돈을 일단 큰 돈이라도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게 좀 더 계산으로는 있어야 그런데 낼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못 받은 퇴직금이나 이런 거 받게 되면 만약에 받게 네. 되면 계산으로 따지면은 그게 맞기는 한데 아마 어쨌든 뭐 어려운 점은 있으시니까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과정을 견뎌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네, 이거를 신고를 하면은 일한 기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네, 증빙을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증빙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래서 뭐 교통카드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네, 카카오톡 대화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무 기록표 같은 거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청년유니온 부설 상담 교육 기관인 유니온센터에서도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가 02 몇 번이죠? 네, 02735-0262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한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거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신고자의 신변을 최대한 보호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노조가 있으면은 좀 대변자가 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속한 노조위원장이 전화해 주는 거. 그쵸? 사업주한테. 이런 분들이 노조를 가지려면 청년 유니온밖에 없지 않나요? 그쵸. 청년 유니온 여기 노동상담 대신 싸워드립니다. 지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게 이게 그럼 이제 점주한테 최저임금을 어겼다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렇죠. 관 입장에서도 그럼 이제 사실은 이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개중에는 이제 뉴스에서 가끔 근로감독관이 이제 실수로 이제 신고한 사람 신변을 넘긴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 근로감독관인가 어쨌든 관에서 어쨌든 신고자의 어떤 신변을 누출한 상황도 뉴스에서 뭐 보신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신고자의 신변이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도 위험성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클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얘기하신 거 조사를 잘 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저는 뭐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보완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주휴수당 안 주는 거를 여태까지 조사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청년유니온이 그때 창립하고서 편의점 실태조사 하고서는 이제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거나,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매년 이제 그런 특별 근로감독이 아니라 매년 조사하는 거 있거든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예, 특별 업종을 몇 개 찍어서, 여기 이제 특별히 좀 더 들여다보겠다, 올해. 이런 것들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해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청년유니온이 이제 오더를 내리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오더라고 하면은 좀 과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미용실 가형, 미용실 이런 걸 막 이렇게 이슈화를 하면은 이제 그게 이슈화가 되면 이제 거기를 이제 좀 더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누적되니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최저임금은 지켜진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여전히 네, 잘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조사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최저임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일하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관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몇 시간 일하세요? 주휴수당 받으세요? 이런 것들. 근로계약서를 이제 점주한테 달라고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 하면 되겠죠? 약간 네. 이제 마패 숨기고 이렇게 있다가 마패. 아니 어쨌든 근로감독관들이 원래 그 노동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찰에 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대한 권한 자체는 있습니다 원래. 아니 근데 이제 숨겨야 되는데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신고자를? 숨기고 그러니까 아니 조사관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관이 자신의 그건 약간 암행어사. 암행어사. 네, 암행어사 예전에 아니다. 예전에 암행어사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아세요? 아니, 그거 진짜 재밌게 본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네. 갑자기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막 실태조사로 다닐 때도 그 어디 관청에서 나온 거냐 이런 거 맞아요. 막 그런 물어보잖아요. 얘기 진짜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관에서 나오셨냐고. 그래서 근데- 아니면 안 해준다고. 그거 아니면 안 해준다고? 관에서 그런 경우도 나오면 있었어요. 해주겠지만 아니, 관에서 나오신 공공기관에서 나오셨어요. 뭐 공문 가져오셨어요? 이런 뭐 이런 것도 어디서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네. 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해주는 것이 뭔가 불이익이거나 혹은 아니면 이게 어쨌든 일하는 도중이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사를 거절하시는 경우들은 좀 경계하시는 거죠. 네. 공문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되게 네. 놀랍네요. 근데 뭐 거기도 한 사업장인 거니까 회사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제 관에서 이거를 하면 좀 더 수월하겠구나. 왜냐면 이제 맞아. 예, 공공 쪽에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저희 협조가 더 잘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공신력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 공공기관에서 하면은 우리가 할 때 되게 어려워지겠네요. 왜요? 공공기관도 아닌데 이러면서 더 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공공기관이 하면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제일 좋을 텐데. 네, 저- 세상에 편의점과 카페는 너무 많아서. 네. 저희 아까 읽었던 댓글 중에 점주는 알바생이 당연히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이 부분에서도 또 화가 나네요. 왜? 반대가 아니라 알바 당연히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의 편의를 봐줘야 하는 거지. 왜 근로자가 사용자의 편의를 봐줘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화가 나네요. 어떻게 편의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돈을 안 받는 걸로? 뭐 돈을 주휴수당을 안 받는 거, 걸로? 일 더 해주는 거, 아, 뭐 개인적인 그런 일 건가 보다. 해주는 일 더 거, 해주는 이런 거. 거죠. 그러겠다. 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일 해줬던 것 중에 제일 어이없는 일이 생각나가지고 맞아, 제가 한 맞아. 건 아닌데 아는 언니가 네. 회장님의 손자가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는지 알아봐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회장님? 아니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지 이런 걸 확인을 미행을 아니요. 뭐 어떻게 알아? 전화해보면 되나?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 일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어. 저 회사가 아니 근데 진짜 보통 이상하다. 숙제를 시키는데 손자의 숙제 이런 거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알죠? 시킨 것도 있죠. 자기 딸 막 과제 해달라 이러는 것도 있고. 보통 그런 건 많이 들었는데 그게 되게 그거 생각나잖아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에서 맞아. 나 그 영화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해리포터 막 뭐 책 찾아 넣으라고 하고 안 나온 책 가져와라 막 이런. 정말 진짜 그 전형적인 갑질. 회장님 일 다 시키고 그러는 영화였죠. 근데 그게 되게 그러면은 그게 어떤 성장 과정의 하나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그런 거 다 견디고 버텨서 뭐 이런 건 거죠. 그런 영화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근로계약에 이게 들어있는지 이런 거 따져야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해도 좋겠죠. 네, 좋겠네요. 영화 속 근로계약. 부당 영화 속 부당 노동법 위반 찾기. 좋네요. 네.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소모임으로 누가 제안해 주셔도 너무 좋겠고요. 누군가. 그러면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한 우려가 분분하기도 했는데요. 높은 노동 강도와 체감하는 물가의 상승, 야간 노동이나 관련한 제도 보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까요? 지금보다 높아지면 좋겠지만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하거나 동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급이 높게 설정되면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곳도 줄어들 염려가 있고 급여 외 수당도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시급으로 정해졌으면 합니다. 인상해야 한다. 근데 그 전에 자영업자들이 휴게 시간이나 근로계약서 등 기본적인 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5곳의 알바를 했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주휴수당, 휴게시간,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로계약서 아무것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주휴수당을 안 챙겨주려고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극한의 최저 조건을 의미하는데 그걸 마치 평균치나 충분치로 생각하는 사장이 많은 듯합니다. 최저시급만 지켜줘도 마치 자신이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장처럼 착각하는 사장들이 많은데 사실은 매장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노예를 구하기 위한 최저 조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분은 거의 청년유니온 조합원인데요? 근데 진짜 최저임금은 진짜 극한의 최저일 뿐인데 그걸 뭔가 시혜나 내가 뭐 너희들한테 막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사장은 보통 법 지킨다고 그렇게 우쭐해 하나요? 나 오늘 횡단보도에서 건넜어. 파란불에서 건넜어 내가. 야, 오늘 빨간불일 때 안 건넜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쭐하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들이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또 아까랑 비슷한데 보통 주휴수당을 안 챙겨주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더 올리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주휴수당 제도를 어쨌든 손을 봐야 된다라는 문제인식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15곳 일을 했는데 뭐 이 얘기는 좀 진짜 근로계약서도 뭐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 실제 조사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그 근로시간이랑 막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주휴수당 체크를 안 하셨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체크 부탁드린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근로계약서에 그런 것들이 아마 적혀 있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를 썼냐고 물어봤더니 안 쓰셨다고 그래서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원래 받으셔야 되는데요 하면서 이제 02735에 02 이렇게 말씀드리고 홍보하고 나왔는데 오셨어요? 네, 홍보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 여전히 안 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네. 맞아요. 많은 곳에서 아직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기도 잘 모르진 않. 그 쓰긴 그쵸? 하는데 주지 않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근데 이게 뭐 편의점, 카페 이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이제 쉽게 접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입문 하는 곳인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입문 같은 느낌인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은 이런 거 정말 1도 모르고 그쵸. 그런 걸 되게 악용하는 사례들이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예전에 편의점 점주분들 만나서 한번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야기 나눴을 때도 그때 이제 점주분들도 처음 이분들은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엄청 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이게 자기가 처음 이제 그 가게를 시작할 때 이제 그런 것 주휴수당이나 뭐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이나 이런 걸 전혀 이제 모르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네. 이런 거는 가맹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이나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사장들을, 그러니까 점주나 사장을 그쵸. 내보내는 게 뭐랄까 상도덕이랄까 윤리 이제 약간 야생에 이렇게 어. 내보내는데 이제 법이랑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해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사장님들도 몰라서 안 해주는 거면 자기도 얼마나 나중에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나쁜 사장이었구나 이런 거를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런 의무를 좀 본사에서 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새는 좀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노동인권 인식이 개선이 되긴 했으니까. 근데 제가 만났던 분들은 이제 좀 한 뭐 9년, 뭐 7년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어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본사가 어쨌든 역할을 좀 잘 했으면은 좋겠다. 그런 싶네요. 요구를 해야겠다. 본사에다가 노동 교육하라고. 네. 그런 거랑 사실은 사업주분들이 영세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같은 것도 물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알려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일자리 안정감이나 막 이런 것도 맨날 얘기하면 이제 그런 점주분들이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들도 종종 하시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거냐라는 것도 제도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지 사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뭔가 점주 오픈 카톡방 막 이런 거 있다고 전 있겠죠. 회차에서도 이야기 막 했는데 그런 데에서 아마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알아가는 거겠죠? 뭔가 이런 뭐 노동법이라던가 아마 한번 분쟁을 겪으면은 이제 좀 약간 원망을 하면서 배우시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건 우리도 같이 원치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특히 4대 보험 같은 거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근로자가 고용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4대 보험 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점주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4대 보험도 이제 고용보험 개편 논의 나오면서 이제 조세 기반으로 개편하자. 그래서 뭐 고용 인원 말고 뭐 어쨌든 법인 매출 뭐 이런 거나 혹은 순이익 이런 걸 기준으로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4대 보험에 다 최대한 포괄될 수 있도록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맨 처음에 나온 지금보다 높아지면 좋겠지만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하거나 동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쨌든 균형을 잘 찾아가자는 이야기인데 이 뒤에 있는 시급이 높게 설정되면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 염려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 사이에서 이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듣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일할 데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탓하는 파로 막 가끔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답해주면 좋을까요? 사실은 물론 이분은 균형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최저임금과 고용에 대한 논쟁은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제 그런 인과관계가 약하다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뜬구름 자는 얘기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그 최저임금을 올린 것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 성장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요인들을 다 제거하면은 악영향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현실에서는 이 악영향 요소별로 쪼개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맞아. 그럼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때 하필 뭐 일자리가 줄었으면은 다른 영향 요인이 없었으면은 일자리가 줄지 않았을 거예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해봤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어쨌든 체감이거든. 체감이 네. 안 되니까. 그건 없어지지 않거든 다른 요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좀 허망한 얘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뭐 최저임금 때문에 뭐 이게 일자리가 줄은 거네 만 거네 이걸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은 사실은 뭐 설명은 좀 할 수 있는데 그걸 막 뜯어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뜯어고쳐지지도 않을 거고 솔직히 예, 제 생각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어떤 것들을 해나갈지를 논의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은 요새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친구들이 최저임금 너무 올라가지고 일자리가 없어, 일할 데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지 하면서 근데 안 되네요. 안 되겠네요. 이것도. 어떻게 하죠? 이것도 안 되겠네요. 자 봐봐, 막 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고 너희 체감이 정말 맞는 얘기일까?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제도 그러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어떤 제도 정책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볼까? 막 이런 기각! 아니네요. 네 기각. 이것도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 얘기해야 좀 네. 와닿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이제 당사자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푸념이든 아니면 그냥 비명이든 이건 푸념이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정책을 그러면 논의하고 짜고 그거를 같이 그 교섭하고 이러는 주체들 사이에서는 그럼 이거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무책임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약자의 결국에는 이제 노동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약자들의 목소리라고 엄청 확대돼서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 봐라. 노동자들도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모순된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보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잖아! 하고 사장님들이 막 노동자가 얘기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장님이 그걸 얘기하니까. 노동자를 위하는 것 마냥, 너네가 최저임금 올라서 일자리가 없는 거야! 라고 사장님 정말. 말하는 게 너무 좀 그렇죠.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웃긴데 이거를 앞에 두고 겉봐라라고 얘기하는 건 또 좀 다른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꿔줄 만한 뭔가 근거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것이 사실 제 포인트.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저는 이게 최저임금이 사실은 뭐 4,110원이었던 2010년과 8,590원이 2020년에 최저임금 운동은 어쨌든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최저임금을 일단 너무 낮은 수니까 일단 올리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는 높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보완책을 찾아야 되는가 빈틈이 어디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지도 어렵고 그러면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뭐 최근에 확대된 근로장려 세제나 아니면 뭐 재난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은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동결이 아니라 면제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대표적으로 몇 개 꼽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댓글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몇 개를 뽑아봤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럼요. 아니 물론 그래서 느낌표가 많아졌고 일단.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런데 되게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의 댓글들은 물론 이제 보지 않는다가 원래 원칙적으로 맞으나 정말 네, 이 또한 어쨌든 저는 진짜 댓글 많이 보고 있어요. 왜요? 그러지 마요. 기위가 강해서 약간 그런 것보다 약간 청년 유니언 관심 받는 것 같아가지고.
왜 청년유니온 관심 받는 거 막 댓글이 관종? 막 맞습니다. 관종 맞고요. 막 300개씩 막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300개 네? 나갔어요? 기분이 좋다고요? 300개 나갔어요. 어. 물론 좋은 글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네, 더 가야죠. 어쨌든 그 관심이니까 청년유니온 그 우리 무풀보다 악플이 희망편과 낫다? 절망편 했을 때 청년유니온 너무 한 줌이었잖아요. 어. 근데 너무 한 줌이 아닌 거야. 아예 댓글 한 1만 개 해야지. 아, 그런가요? 한 줌. 왜 한 줌이 아니라고 느끼셨어요? 댓글이 300개나 있으니까? 오, 댓글 300개나 있어.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우리가 다음엔 더 많은 댓글을 받아보는 걸로. 네. 더 어그로를 어그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회에 혁신 좀 더 파급력 있고 그리고 이 노동자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모두가 다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어그로 수 있겠죠. 합의가 되는 방향, 그쵸. 우리가 합의를 시켜야겠죠? 노력해야죠. 아니, 마무리인가요? 일단 분위기가 마무리였어요. 영민님이 네. 꼽아주신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가 먼저. 아니, 할까요? 일단은 좀 마음에 이게 너무 놀라실 아. 수 있어요. 댓글. 듣는 분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좀 뽑으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자극적인 걸로 위주로 뽑았나요? 네. 왜 난 자극적인 거 하면 아까 이거 근데 자극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별로. 근데 이게 좀 약간 최저임금, 약간. 나 선풀 하나 봤는데, 그래요? 선풀도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 댓글 지금 읽으려는 댓글 반대 댓글 읽는 건가요, 우리? 아니요, 그냥 저희 기사에 올라온 댓글 읽는 기사 건데요. 네. 올라온 댓글. 그 최저임금 관련된 기사에 올라온 저희 기자회견 댓글 맞죠? 아니요, 그냥 최저임금 관련된 기사. 난 또. 네, 어차피 사람들은 최저임금만 보고서 댓글을 다시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네. 좀 링크 한번 올려주세요. 네. 저희 기사 링크. 같이 들으시면서 화나시는 거 아니에요? 댓글 들으시면서? 전 선풀을 찾아서 읽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 의도였군요. 한번 먼저 채은님 읽어주실래요? 네. 이나 가야지 무조건. 지금 너무 높다. 직원분들이야 월급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 그러나 고수입 고연봉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수익에 이바지하는 바가 커야지. 지금의 최저임금의 수준은 기업의 수익의 1인분의 역할도 못하는데도 1인분의 역할을 못하는데도 주는 과분한 수준이다. 그 차이만큼 기업은 점점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 손해가 쌓이면 기업은 도산하며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황금알 낳는 오리 이야기를 생각하라.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 적용 말라. 이거는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일단은. 이나 가야지 무조건. 일단 이나가 작년에 처음 거의 처음으로 경영기가 이제 삭감안을 들고 왔잖아요. 그때 이제 공익위원들이 지적한 게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오래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가는데 근데 내년에 고용한 사람은 그럼 깎아서 고용한다. 그러면 이제 오래 고용한 사람들은 자르고 다시 고용하는 거 아니냐. 이게 어쨌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원래 있으니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자체를 인하한다라는 건 약간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좀 문제가 있죠. 예. 아니 너무 정말 듣는데 계속 막 이런 뭔가 수익의 1인분의 역할도 요거 좀 그렇잖아요. 고수익 고연봉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아니 최저임금 받는다는 게 무슨 고수익 고연봉을 달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딱 최저 수준만 달라는 건데. 뭐 시장 경제 논리상 고수익 고연봉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나오는 거죠. 그쵸, 맞죠? 그쵸. 뭐 어쩌라는 건지 최저임금 받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첫 번째 조기동님이 쓴 책 있잖아요. 세습 불평등 사회. 그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책에 어떤 얘기? 그쵸. 그 책에 이제 세습 중상층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쵸. 세습.
네, 음. 고수익 고연봉이 정말 본인의 능력에 따라 나오는 것이냐. 네. 이것조차도 그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네, 저희 조직 팀장님이 대단히 원칙적인 얘기죠.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의 수익에 이바지하는 바가 커야지. 아니 무슨 노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수익에 이바지하는 바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사실 어렵죠. 더 기여할 텐데. 음.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 적용 말라. 이게 적용 안 하면 외국인만 고용하죠. 그렇겠죠. 아. 그러면 또 지금도 일자리를 지금 잃게 될 네. 그리고 것이다. 최저임금의 그 의미가 퇴색되죠. 최저임금은 정말 그 최저선인 건데 차등 적용은 차등 적용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여기서 거죠. 산다고 생계비가 뭐 장을 뭐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보고 오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네. 왜 그죠? 외국인에게 황금알 낳는 오리 이야기를 생각하라. 이건 무슨 맥락일까요? 이거 그러니까 뭐죠? 그 오리를 자르면 더 이상 알을 안 낳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리를 자르는 행위가 사업장을 망하게 하면 안 망하게 하는 행위. 아, 그런 거구나. 더 내놔 하는 게 이제 자르는 행위라고. 저도 말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방금 설명해주면서 이해가 됐어. 근데 참, 스토리텔링이 대단하시네요. 또 실감나게 읽어주셔서 고마운 것 같습니다. 다음- 가야지 무조건. 다음 댓글 볼까요? 네. 솔직히 나도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동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다 같이 살자. 나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생각해서 지금 동결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 월급만 받아도 살만하신가 보죠.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의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의견들은 있는데 저는 그냥, 뭐지? 저는 이러면 사실은 사실 동결은 사실상 삭감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 임금 인상률이나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게 마이너스 찍을 때는 잘 없으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손봐야 되는 것들은 많은 것 같아요. 임대료 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저는 동결도 뭐 가령 논의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네. 최저임금 동결하자는 거잖아요. 그쵸 1320원으로 주수당 얹고 네. 동결하자는 거. 네, 왜 그런 동결이면 당연히 찬성입니다.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지? 네. 그래서 아마 요 안을 저희 안을 제대로 듣진 못하신 분의 어떤 댓글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동결도 좋다. 그러면은 대신에 그동안 제도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거라도 해야지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정말 다 같이 살기 위한 방법이 뭔지 저희 의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좀 더 들리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군요. 네, 마지막 댓글. 네. 올리면 잘리는 사람 수두룩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겠군요.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이제는 근로자 죽여놓고 확인 사살하려고 하네요. 일자리 축소와 경제 사망을 원한다면 올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참 일 잘한다 배부른 님들. 이라고 댓글 다시. 저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봤어요. 아예 확 올려버려서 다 죽어버려라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봤어요. 저한테 그 항의 전화 주셨다는 분도 사무실에 항의 전화 주셨다는 분도 2만 원, 10만 원, 5만 원, 5만 원, 10만 원 올리라고 하지 왜 1만 원만 얘기하는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좋네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저희는 1만 원 1,320원을 기준으로 협상하라고 했지 2만 원으로 올려라, 2만 원 올려라, 3만 원 올려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 썰 푸셨어요? 네, 아까 풀었는데 네. 그래서 그 제목 나왔어요. 뭐? 팟캐스트 제목. 뭐요? 그 기자회견 후 사장님한테 전화 받은 썰? 전화 받은 썰 풉니다. 항의 전화 온 썰. 항의 전화였어. 항의 전화. 오. 항의 전화 온 썰 풉니다. 좋습니다. 네, 그게 메인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러게 우리 되게 그게 많이 메인은 아닌데. 그러게요. 근데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만 좋은 짓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근데 그거는 지역에 따라 되게 다르지 않나요?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리고 외국인 있으면은-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을 일단 잘 안 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부 중에 어디 갔을 때도 이제 가령 중국인 유학생들을 편의점에서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걸 중국인 유학생을 쓰는 이유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니까 인 거였던 거죠. 예, 그냥 안 줘도 신고를 못 하니까. 예, 인 거고. 그리고 그 최저임금 오르고서 건설이나 이런 쪽은 이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예.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최저임금 올리는 거랑 외국인 노동자들만 좋은 일을 한다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최저임금을 지키면은 사실은 안 좋은 일자리여도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은 그런 내국인들도 좀 더 갈 소지들이 생기고 유인들이 생기고 그럼 자연스럽게 좀 더 이제 그런 인력이 유입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거죠.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가해지는 어떤 폭력이나 직장 내에서 그런 것들을 근절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좋은 일 시키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더 네. 저희가 좀 경향신문에 기사가 올라왔잖아요. 맨 처음에 네. 저희가 그 기자회견도 하기 전에 올린 거죠. 네, 저희가 먼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했죠. 단독으로.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댓글도 몇 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는데요. 위에가 아마 그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인가 봐요. 요거 읽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사업주를 비난할 수 없지. 애초에 그렇게 만든 법이 문제지. 오. 결국 사업주도 대부분 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인데. 그쵸. 애당초 그렇게 만든 법이 문제죠,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 그만큼 얻는다라는 방식으로 만약 한다면은 이제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곳들은 사실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돈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게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의 책임은 누가 있냐, 누가 져야 되냐 했을 때는 사실 사업주한테 온당의 책임을 물릴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도가 허락한 방식으로 움직였을 뿐이니까. 그럼 이제 어쨌든 제도가 잘못되어 있었으니까 제도를 잘못 만든 채로 방치했던 어쨌든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이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것도 읽고 싶어요. 업주도 알바 한 명 구하는 것보다 초단기 알바 여러 명 구하는 게 더 골치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문제가 더 크니 초단기로 구할 수밖에 없지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초단 시간으로 여러 명 고용하는 게 사실 업주 입장에서도 더 좋은 게 아니죠. 머리가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리 비용이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그 빈틈을 계속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빈틈 없이 좀 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 좋아요 제일 많이 받은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은 엄청 오르지. 주휴수당도 줘야 하지. 그러니까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초단기 알바 쓰는 거다.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으니 주휴수당이라도 어떻게든 빼보려는 생각. 이게 사업자들의 생각이다. 먹고 살기 힘들지도 않은 정치인들이 그냥 무턱대고 시행하는 거에 사업자나 근로자는 피해자일 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얘기해 주신 거긴 한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정치인들 뭔가 아주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정치인들이 그냥 무턱대고 현실을 모르고 시행하는 거에 사업자나 근로자가 모두 다 피해자인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은 이건 정치 혐오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정치 혐오지. 결국 정치 혐오인데 그냥 다 문제라 가지고 모두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그것도 어떻게든 회피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거는 사실 비단 정치인의 어떤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초단시간 노동자의 어떤 이해를 대변할 목소리가 안 보이니까 정치인들도 못 듣는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맞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노동계의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더 저희가 더 가까이 가보고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좀 정치 혐오라던가 아니면은 다 문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무 문제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이게 최저임금 관련해서 어쨌든 오랜만에 화끈하게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제 이야기 드는 생각들이 가끔 그런 반응들 보다 보면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그래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우리가 올렸던 게 잘못이었던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인 거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댓글만 보면 거의 세뇌지. 그래서 약간 댓글 그만 봐요. 댓글. 난 안 보다니까. 어쨌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래, 그런데 최저임금을 우리가 올리면서 어쨌든 이 월급이 다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밑바닥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게 분명 있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을 모두가 어쨌든 1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올리긴 올려야지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은 어느 정도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빠르게 망각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안 올리는 게 답이었냐 했을 때 저는 네, 다들 아닌 거 아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의 분위기가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더 읽고 싶으신 댓글은 없으신가요? 댓글은 이건 그만 진짜- 읽어야 네, 된다는 댓글은 아, 그만 그래요? 읽어야 아, 돼요. 네, 네. 정신 건강에 좀 해보면 네. 좋은 댓글도 있을 텐데. 좋은 댓글 읽고 싶은데. 아까 좋은 댓글 아니었어요? 주유수당 그러니까 주유수당이 문제지? 네, 그쵸 문제죠. 없애고 같이 저희도 최저임금을 아유. 올려요. 그러면 그렇다고 임금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게- 하거든요. 네. 이런 논의에서 피해보는 건 알바생과 자영업자 둘 중 하나이고 문제의 본질은 건물주랑 본사 아닌가? 인건비 타령 인건비 타령 그만 좀 하십시오. 임대료랑 가맹 수수료는 안 아까운가 봐요. 자영업자 당신네들도 의리면서 갑으로 착각 그만하십시오. 오. 하고 싶은 말 해주셨네요. 제가 본 댓글이 있거든요. 뭐였냐면, 열심히 해달라는 댓글이었어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에 올라온 네이버에 경향신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본 건 다음에 올라온 그게 있었어서 저는 댓글을 안 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제재는 다 읽어보고서 뭐 정말 악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제가 더 안 읽어본 건데 다음에서 올라온 경향신문의 이 기사 같은 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저희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댓글이 2개 있는데 심지어 하나가 그거였어. 되게 긴 거. 저는 읽었던 댓글 중에 제일 웃겼던 건 여기 공유했지만 왜 이렇게 장들이 많냐. 사무처장과 사무처장과 정책팀장 무슨 장들이 그렇게 많냐. 그 댓글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웃는 소리로 한번 해봤어요. 그쵸. 저희 다 장이니까요. 화이팅! 이런 댓글들이 있네요.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이상에서 발생하는 임금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해달라. 동의합니다. 오.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쵸, 맞아요. 네. 그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되게- 기사를 제대로 읽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운동의 본질을 파악하는 댓글이 1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 그러니까 댓글도 1인, 좀 있네, 그래도. 1인 아니, 거야, 그쵸? 그 주휴수당 퇴직금을 최저임금 이거 퇴직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휴수당 퇴직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고 전면 적용하는 게 맞다. 그래야 법적으로 노동에 대한 빈틈이 없어지고 최저임금이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없앨 수 있다. 낮아 보이는 착취 효과를 없애자는 거. 그렇죠. 그죠? 어쨌든 뭐 요것도 사실은 퇴직금 15시간 미만 적용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걸.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산입해서 낮아 보이는 착취 효과를 없애자.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낮아 보이는 효과. 착취 효과를 없애자. 이게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게 누구의 원래 입장인가? 1,320원을 얘기할 때 제일 고민이었던 게 만 원, 최저임금 1만 원을 올리자는 얘기로 오인되면 어떡하지라는 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진짜 고민 아니나 많이 다를까. 했었죠. 네. 10,000원 주장하지만 올리는 건 아니에요를 좀 제목으로 해서 동결 만 원이지만 인상은 어. 아니에요. 어? 그럼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 생각나가지고. 아니 네, 뭐지? 넘어가죠. 뭐였지? 맞았는데요. 틀렸습니다.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좀 패러디하고 싶었는데 참, 밈을 너무 모르네. 네. 그리고 더 읽고 싶은 댓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112회를 마무리하겠고요. 뭐 2주간 내내 이제 게스트로 와주신 영민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원래 사실 거의 2주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녹음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네. 볼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많이 인사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심지어 영상으로까지 촬영을 했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보고 이게 쓸만한가 보고서 가능하면 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난주에 나와주신 정책팀장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청년유니온에서 최저임금 운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요.
부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 때도 되겠네. 오늘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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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